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은 중요한 대목이에요. 송민순 장관이 뭐 550쪽 중에서 어떻게 8쪽만 가지고 문제 삼냐 그러는데 저는 한 절반은 다 읽었어요. 전 절반 다 읽었는데 이 파트에 대해서 있었을 때 글의 그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송민순 장관이 이거 한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상황에서 이것만은 저희가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고 아예 작정하고 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 상황과 날짜와 장소와 대화들을 썼기 때문에 이 사람들 지금 송민순 장관을 빼놓고 다 기억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는데요. 저는 지금 여당이요. 남한테 손가락질하기 전에 김장수 국방장관부터 당장 그 지금 대사잖아요. 불러드려야 됩니다. 이분이 지금 찬성했다고 지금 이 송민순 장관하고 지금 말이 바뀌는데 본인 찬성했다는 주장을 하는데 북한에게 물어봤는지 안 물었는지 또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주중대사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는데 남은 기억 안 난다고 욕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럼 이 사람도 잘라야 되는 거죠 이거. 저는 이 정권에서요 제가 볼 때 저 배설할 가치가 없는 인간입니다. 지금 송민순 장관이요 사실은 노무현 정권의 발탁이 돼서 그렇지 이 외무고시 돼가지고 서울대 동문학과 나가 이분도 나름 인턴이네. 외무부의 북미과 과장은 뭐 장관 보좌관, 국제안보 비서관 이런 거를 거쳐가지고 이제 노 정권에 들어서 외교통상부 차관보 정책실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장관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수 정권 하에서 나름대로 한 상급 이하 실무적인 관료 책임자들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자신의 칼라와 관련해서 어느 순간까지는 이념적인 색채가 거의 없는 사람이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 한번 봅시다. 김만복이 이 뭐 완전히 노무현 정권의 핵심 국정원장이지만 꾼이었던 분 아닙니까? 이데올로기의 핵이죠, 핵. 이 양반 저기 앞근이 김양근이가 11월 달에 왔다 간 다음에 2017년 그때 이 대선 하루 앞두고 북한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뭐 때문에 갔느냐 하니까 대선 결과를 북한에 이야기해 주러 갔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북한에 갔다 온 걸 갖고 나중에 뭐 인터뷰하거나 이런 부분 갖고 법적인 문제가 좀 제기되었던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또 작년에 총선 앞두고는 느닷없이 팩스로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한 양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양반도 사실 정치적인 꾼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뭡니까? 백종천이니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노무현 정권의 색채가 매우 강했던 사람들. 이재정 뭐 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진짜 뭡니까? 직업 외교 관료로서 원칙에 나름대로 송민순이 좀 충실했다. 이념적 색깔이 없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김장수 국방장관은 송민순 회고록 볼 때는 그때는 다 침묵이었다고 나온다. 그 김장수 장관은 한 마디도 안 했다. 침묵이었다. 아마 침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현재 박근혜 정권의 주중대사인데. 자, 주중대사 하기 이전에 경력을 한번 봅시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장관했지요. 아, 장관이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했고, 장관은 그때 노무현 정권에서 했고, 국방부 장관을. 그리고 북한에 저때 정상회담에 가가지고, 뭐 고개 안 숙이고 악수했다고 김정일한테 꽃꽃장수 돼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8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했고,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 외교안보실장을 했죠. 김관진이 앞에. 그리고 김관진 씨한테 물려주고 지금 주중대사로 가 있죠. 자, 김장수 대사가 저는 진실에 몫을 박아야 된다. 한 명 하면 곤란하지만 두 명이 입을 맞다면 그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자기가 지금 찬성했다고 지금 송민순 장관 입장에서 거짓말이에요. 한 말도 안 했는데 찬성했다는 것만 하고 정작 중요한 북한에게 물어봤는지 여부는 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이분은 그 NLL 때도 비슷한 태도를 했었는데 당장 지금 문재인 씨한테 뭐라 그러기 전에 김장수 장관을 서울로 불러 들어가지고 그 사람부터 조사해가지고 먼저 조치를 취해야죠 일단. 자, 송민순 전 장관이 오늘도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진실이 어디 가냐? 나는 정치적 의도로 쓴 게 아니다. 왜 전체의 흐름을 봐야지 일부만 보면 안 된다. 전체를 보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의견을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다면 지금 친노들 아까 말한 이재정, 문재인 비롯해서 김만보, 백종천 이런 사람들이 송민순 전 장관을 이쯤 되면 고소를 해야 되는데
고소고발 입장은 더민주가 밝혔는데 송민숙만 빼고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송민수만 빼고 누구를 고소합니까? 이제 그 이정현이나 그 사람은 아니 이정현을 고소를 하기에 앞서서 아니 어떤 두 당사자의 진실 게임이 벌어졌는데 그 진실 게임에서 한 당사자의 말을 믿고 떠드는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자신들이 허위라고 주장한 원발언자를 먼저 고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발언자 때문에 또 이렇게 젓가락 들고 달라든 사람은 두 번째 문제잖아요. 원발언자가 말이 거짓이라면 이 젓가락 들고 달라든 사람은 같이 그냥 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더민주 대변인 이제 기자들 질문하니까 송민수는 법적 조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충 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송민수 회고록을 보고 이 사람들 말을 비교하는 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판단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 게임 끝난 거예요. 좀 쪽팔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진실 게임을 하려면 정보법으로 진실 게임을 좀 하고요. 근데 변 대표 어저께 이제 이런 말까지 또 물을 탔어요. 너네들이 보수 너네들은 이 대선 시기에 북한 보고 총 쏴달라고 총풍 북풍을 일으키고 또 유신 10월 유신을 하면서 72년에 북한에 미리 우리 유신한다고 알려준 거는 내통 아니냐? 아 그러면 그거 다 내통으로 다 조사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누가 조사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전 그것도 사실이라면 내통이에요. 북한에 총살을 하려고 한 놈도 그 놈도 제가 봤을 때는 국가 반역죄로 처벌해야 되고 유신 때 뭐 이우락 씨든 누가 왔다 북한에 가서 알려줬다면 그 이우락 씨가 했는지 박정희 된 대통령이 시켰는지 그것도 조사할 방법이 있으면 다 조사하고 이것도 조사하면 되지. 그리고 뭐 또 박 대통령이 2003년도에 김정일 만났을 때 대화록도 보자 그러는 거 보면 되죠. 그거 다 공개하라 그러세요. 그거는 그거대로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를 삼으세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왜 중요한가 하면 저는 평소에 문재인 전 대표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 반듯하게 처신을 했다가 과거에 그 시절의 분위기가 흘러 돌아가는데 좀 부하 내동을 해서 그런 말을 한번 했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요 근래에 저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상식적인 국민들이 저런 안보관을 가지고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회의론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야권 내부에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좀 높아요. 그 근거가 뭔가 하면 사드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또 잠정 중단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렇게 결론을 유보 차라리 반대를 악당을 하려면 박지원 전 대표처럼 전 비대위원장처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자 무슨 뭐 발언을 유보한다 했다가 이제는 결론 뭐 배치를 유보하자 또 더 나아가서 전시작전권은 환수해야 된다고 6.25 하루 전날 이야기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북한에 물어보자 하는데 찬성한 걸로 보면 이분이 대통령으로서 국가 안보를 끌고 갈 가치관이나 안보관이 있는지 저는 이번 사건은 결국 이 친노들이 원래 이렇게 굉장히 이 국민을 좀 혹세무민하는데 좀 능숙한 세력 아닙니까? 이제 친박이니 친이하고 비교했을 때 게임도 안 되죠. 이 친노들의 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 능력은. 근데 그러다가 결국 저는 이번에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보는데 아무리 상식적인 국민이 보더라도 문재인 비서실장이 그 당시에 찬성을 의견했는지 이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거를 납득할 만한 국민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 전 이게 완전히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늪에 걸렸다고 봅니다. 이거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지금이라도 다시 말을 바꿔서 저는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김정일한테 좀 물어본 게 뭐가 잘못이냐.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또 그땐 분위기 좋았는데. 그렇게 나갔으면은 오히려 뭐 한 중도층에 좀 지진이 일었겠지만은 완전히 이 사람들이 정말 인간 말종은 아니라는 정도는 됐을 텐데 지금은 이건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상식적인 인간의 이하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까 저는 이걸로 문재인 씨의 대권 가도는 거의 끝이 난 게 아닌가. 이 대응하는 방식 자체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이 문제가 길어지게 되면 문재인 전 대표 측이야말로 NLL 문제처럼 길게 복잡하게 쟁점을 끌고 가고 나중에는 쟁점이 뭔지 국민들이 헷갈리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NLL 문제는. NLL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노무현 정권이 퇴임하면서 청와대에 있는 이 뭡니까 소프트 하드웨어를 봉화마을로 들고 갔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게 진짜인지 무슨 뭐 반납을 했는지부터 그리고 NLL에서 무슨 NLL을 없애겠다고 확실히 말한 것처럼 또 새누리당이 이야기를 했다가 까보니까 그런 어떤 이 북한의 NLL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좀 동조를 한 듯 했지 NLL을 확실히 뭐 북한 편에 따라서 그렇게 없애겠다 이렇게 또 말을 한 것도 명확하게 안 나오고 이러면서 이 문제가 그냥 죽도 밥도 아니게 대충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그때랑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 그렇게 그때 생각해요. 다른 점들을 이야기를 좀 하세요. 완전히 오판인데요. 아까 그래서 그거는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NLL 관련해서 노 대통령이 김정일 앞에서 어떤 식의 표현을 했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씨의 그때 당시 입장은 그런 표현 쓴 적 없다. 내가 확신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남의 문장 표현에 대해서도 자기가 기억하고 정확히 얘기했는데 자기의 입장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일단은 비상식적이고 그 당시 NLL 문제는 상대편인 이명박 쪽에서 문제제기했죠. 처음에는 그 정문원 씨가 이명박 비서관 씨에 또 김무성 대표도 선거 유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상대편이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이게 정략적으로 묶여버렸었는데 지금은 상대편이 아니에요. 자기들 정권의 외교 장관이 문제제기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런 식의 진실 게임의 논점은 약간만 복잡해져 버리고 물타기가 진행이 되면 나중에 국민들이 쟁점이 뭔가를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는 측면이 많잖아요. 옛날에 정윤회 씨, 비라시 문건 같은 경우 이게 도대체 쟁점이 뭐냐가 복잡해졌잖아요. NLL도 쟁점이 뭐냐가 복잡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정보 유출 문제까지도 같이 돼버리면서 나중에 까보자 하는데 가서 뭘 어떻게 대조해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경과를 기억하는 국민들이 지금 거의 없죠. 우리같이 맨날 이런 것만 다루는 사람도 사실은 뭐가 어떻게 끝났는지 가물가물한데요. 근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의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자 한 건지 기권하자 했는지 그 여부하고 북한에 물어봤냐 안 물어봤냐 하자는 여부 두 너무 두 가지로 단순하게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거는 꼬울라하거나 복잡하게 만들라 해도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라는 측면에서 그때하고 좀 다른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단순하니까 그거를 기억을 못한다는 사람들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기억 못하냐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의 이 당시의 이 말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서 기록한 내용과 일치를 한다면 문 전 대표는 대선에 치명상을 입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그게 진위가 드러나서 예. 송민순 장관 말이 맞다. 그래도 치명타고요.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이 상태도 치명타예요. 지금 이 상태 기억이 안 난다. 그 자체로 치명타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해가지고 이를 보좌하는 자리인데 자기가 어떤 입장이었냐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노 대통령 입장은 뭐였냐? 더 기억이 안 나겠네요. 그럼 자기 입장도 기억이 안 나는데 대통령 입장이 기억나겠어요? 이런 인물이 어떻게 대통령을 지금 수행하냐 해서 지금도 이미 치명타인데 만약에 15일은 회의록이 있을 거라 그럽니다. 15일 회의록에서 문재인 실장이 찬성 입장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을 때 뭐 거의 끝나죠. 예, 거의 이제 뭐 이건 대권 주자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자, 문재인 대표의 기존의 사드나 이 전시작전권에 관한 입장과 더불어서 이것까지 이제 북한에 물어보자 하고 기권하자라고 주장했다면 이분은요, 뭐 특전사를 갔다 오고 그 선량한 얼굴 속에서 안보관은 굉장히 이 북한에 대해서 이 옹호를 하거나 반미적이거나 그렇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오면은 노 대통령보다도 노 대통령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문재인 씨는 왜 확신범만 확신범. 더하고 이제 이거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사실상 규명되기가 굉장히 쉬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내통 주장하고 이러면서 새누리당의 저 말입니다. 이 고춧가루 뿌리거나 소금 뿌리는 저 족속들이 입을 좀 쳐닫고 가만히 좀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언론에 사실은 그 이정현 대표가 또 이번에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진실 규명이 되는 과정에서 시작하자마자 내통을 주장했고 두 번째 주장이 문재인 같은 사람은 다시는 정부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 진실 규명도 되지 않았는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렇게 들고 나오니까 물타기할 소재를 줘서 이번에도 저는 이정현 대표가 작정하고 나온 게 아닌가. 난 이분 대해서 신뢰를 안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양반이 지난번에 정세균이가 물러나든지 내가 굶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
이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안 굶어 죽고 끝났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는 정치를 못하게 하겠다. 나는 그런 식으로 입만 여물 말들이 그냥 툭툭툭툭 그냥 그렇게 튀어나오는 이정현 대표나 또 여기에 또 뛰어들어서 충성심을 입증한다고 하는 인간들이 몇 명 튀어나올 건데 제발 입 좀 다물고요. 이쯤 벌려놨으면 언론이 알아서 굴려갈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은 진실을 규명하라 말만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지금 어쨌든 그 TF팀 구성이 돼서 하태경 의원이 그래도 잘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일체 공격 안 하고 오직 진실만 찾겠다고 좀 정리를 좀 해줬고, 이정현 대표가 문재인 씨에게 이렇게 하니까 역시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튀어나와서 이정현 대표를 겨냥해서 저렇게 주장하는 여당 혐오스럽다는 또 표현을 썼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또 문재인과 박지원이 한 팀입니까? 곧 애매하게 간다. 그 박지원 씨는 이제 문재인에게 정확히 얘기하라고 하면서 또 새누당을 공격하면서 또 역시 만만한 자기 부하처럼 부리는 이정현 대표에게 혐오스럽다는 표현을 썼는데, 나는 이정현 대표 아니 그 사건 터지자마자 문재인에 대해서 다신 정치 못하게 하겠다는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이 박지원이 자기한테 혐오스럽다는 표현을 썼는데 또 이 시간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지원 씨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남북 대화는 중요하지만 북한의 지시를 받는 거는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4억 5천만 분 현찰은 김정일 지시도 없이 그냥 갖다 바쳤다는 얘기냐? 달라고도 안 하는데 왜 4억 5천이니까? 아니, 달라고 안 하면 뭐 한 돈 100만 불만 주지. 당연히 김정일이 야 너 4억 5천만 불 가져와 지시를 받고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여기 대해서 여당 대표가 공격을 해야죠, 박지원 대해서. 근데 자기한테 혐오스럽다는 말하는 또 박지원 대해서는 또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정현 씨의 오바의 상당 부분이 늘 박지원에게 정치적 이득을 안겨주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 박지원의 침박, 그러니까 이정현의 침박은 박지원의 침박 아닙니까? 완전 또 충성을 바치는 것 같아요. 지금 일 망치고 있습니다, 또 이정현 대표가.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이정현 대표 같은 친박의 핵심이 뭐 핵심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좌우한 친박 인사들이 이 문제에 너무 뛰어들어서 떠들면 지금 최순실 문제로 코너에 몰린 박근혜 정부에서 이거를 가지고 또 한마디로 물타기를 하고 이 사태의 본질을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차라리 이 문제에서 하태경도 비박이고 유승민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또 북한에 물어볼 거냐 이랬잖아요. 정확하게 유승민 의원이 정확히 짚었던 거예요. 예, 네. 그 성명서가 가장 정확했습니다. 예, 상식을 찾아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무자비한 인권 탄압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과 인권 유린을 일삼는 북한 정권, 이들 중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찬성을 결의안에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찬성을 주장하는 외교부의 의견을 무시했고,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대한민국 찬성 기권 여부를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권 결의안에 가해자한테 그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야 마내야나를 물었다는 건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거. 만약에 다른 사안, 북한의 인권 여부에 관한 사안이 아니라 유엔에서 무슨 북한의 수혜가 나서 뭐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무슨 북한 정부하고는 관련 없는 문제에 대해서 뭐 지원 결의안이 만들어져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북한에 물어보는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인권을 갖다가 탄압하고 있는 그 당사자한테 너네들 좀 요구하는 인권 결의안을 우리가 찬성할까 반대할까라고 물어보는 거는 도둑놈 보고 몇 시에 들어와서 훔쳐가시겠습니까? 문 따놓을까요? 잠가 놓을까요?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이 정확히 짚어놓은 거죠. 그 자체가. 그리고 사실은 물어보다 뻔한 걸 또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사실은 새누리당은 그 족보들은 좀 뒤로 빠지고요. 친박의 족보들은 이 문제는 비박들이 나서서 차분하게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표의 중성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노는 것을 받아치는 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TF팀은 하태경 의원이 주도를 하는 것 같고, 네. 여기서 좀 충실히 팩트를 찾고 있어서 좀 잘할 것 같고요. 우리 어차피 이 싸움은요, 친박이고 비박은 이쪽 싸움이 아니에요. 송민순 장관이라는 어떻게 보면 노정권에서의 약간의 온건 노선과 친노 강경 노선이 부딪혔고, 지금 박범계 의원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송민순 저 사람
반기문에 줄 서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뭐 반기문이 33번인가 뭐 회고록에 근데 사실은 제가 회고록 거의 다 읽었는데 반기문 대해서 그렇게 이제 굉장히 좀 단순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송민순 장관이 그 당시에 평화보석본부장 청와대 있을 때 반기문 씨가 외교부 장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일할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등장돼 있지. 반기문 후임입니다. 반기문 이제 유엔 사무총장 가고 2006년 12월에 유엔 사무총장 간다고 그만두고 송민순이 지금 임기 한 1년 차 남은 거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고록에 반기문이 등장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기문에 대해서 제가 뭐 굉장히 찬양하는 문장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반기문이라고 몰아붙이고 있고 또 하나는 송민순이 2008년도에 비례대표 의원 된 거는 손학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손학규 세력의 공작이다. 이미 친노들이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 내에서의 정책 추정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새누리당은 그렇게 오바를 안 해도 이건 그대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발 새누리당이 나서서 오버하면 이 문제 최순실이나 두 재단 덮으려고 그런다 이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새누리당 전체가 달라들거나 새누리당에 뭐 항상 TV에서 개거품을 부는 분들이 이런 거품 물을 필요 없어요.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들 빠져도 잘 될 건데 너들이 나서서 개거품을 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빠져 있으라고. 이거는 오히려 이렇게 가야죠. 그러면 최순실에 대해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받아주면서 그 대신에 문재인 국정조사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치고 들어와야죠. 이런 거는. 이 문제에 대한 규격을 하려고 그러면요. 이쪽에서 지금 이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처리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표에게 똑같은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저는 이 변희재 대표의 말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대선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문재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야권 후보의 지금 치명적인 문제가 진실 규명이 눈앞에 있는데 이 문제를 마치 지금 여권의 권력 핵심의 지부를 갖다가 덮는 듯한 모양새로 갖고 가면 지금 이 정권을 좋아하는 국민이 많습니까? 싫어하는 국민이 많습니까? 적어도 6대4나 7대3 정도로 싫어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데 이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마치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이때까지 했던 행태를 보이면 설사 문재인이 그렇게 했더라도 너희들이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되면 스토리가 이상하게 갈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더민주 전략이 그거죠. 최순실 거 덮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저게 그래도 뭐 제 입장 적이 아니라 새누리당 입장에서 적이죠. 저게 수장을 치는데 한 팔 정도는 내줄 생각해야지 그 한 팔 아끼려고 하다가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수가 있는 거죠. 내 팔을 치고 적장에 목을 쳐야지. 지금 우병우 내보내고 저기 최순실이 무슨 국회 청문회 동의해주면서 문재인 이 청문회 하자고 하면 이쪽은 최순실이 문제고 또 최순실을 허용한 박 대통령의 뭐 약간의 상처는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박 대통령이 뭐 물러날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 문재인은 대선 후보로서 치명타를 저는 일단 그래요. 최순실 건은 돈을 모으는 과정의 문제지 모아서 돈을 뭐 남용한 건 없잖아요. 그냥 끝났지 않습니까 모으다가. 뭐 이대 딸하고 관련되는 문제는 최순실 문제고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들어주고 그 대신에 그러니까 이 문재인 건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해줘야죠. 이걸 조사하는 대가로. 근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니까 안 하려면 빠지고 차라리 야권 내 권력 투쟁이 잘 가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된다. 예, 그리고 언론한테만 맡기고 새누리당은 가끔 국민이 잊으려면 한 번씩 그냥 짚어주는 차원에서 갖고 가야지. 이걸 잘못 다루면 지난번에 NLL 건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기존에 우리 입장에서는 NLL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즉 뭡니까? NLL이라는 것이 북방 그러니까 한계선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이 NLL의 지위를 북한이 이야기하는 이 어떤 자신들끼리의 수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변경을 시켜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어떤 이 해상 수역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처럼 약간이라도 보이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NLL 논란에서 이기지 않았겠어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NLL을 없앤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것처럼 오버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정적인 찬스를 잡고 때리려다 보니까 예? 이거 때렸다가는 때린 놈이 더 많이 다칠 것 같아서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말조심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NLL 짜가 안 날라면요.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나머지는 크게 지금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정현 대표. 이정현 대표는 이번에는 좀 완전히 빠졌으면 좋겠고 이정현 대표가
엄청난 오버한 겁니다. 문재인 씨는 정치 못하게 하겠다. 그 오버하자마자 곧바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걸 이용해서 받아친 거는 저는 우연이라고 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정현 대표는 또 어느 쪽의 사람입니까? 아니 정치를 하고 못하는 문제는요. 이 규만 규명되면 자연스럽게 되어질 건데 자기가 문재인 정치 못하게 한다고 문재인이 정치를 안 합니까? 지가 굶어 죽는 것도 자기가 결정 못한 사람 아니에요. 그 정치 못하게 할 사람은 사실 문재인도 문제지만 사실 박지원인데 박지원 대해서는 계속 그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하여튼 이번에도 분명히 이재명 대표한테는 주시를 하고 있고요. 제가 기사 하나도 올렸거든요. 예. 또 이정현에게 조롱당하면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 이정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거리입니다. 지금 오늘 당장 정청래가요. 박근혜, 김정일 비공개 접촉을 두고 내통이라고 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시작했어요. 자, 이거 뭔 말이냐? 2002년에 이 미래연합의 대표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그 당시에 방문을 해서 김정일을 만났는데 그때 뭔 말을 하고 또 김정일을 찬양했냐 하는 소리 또 족보 꺼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짚어보고 그것도 짚어보자고 다 이렇게 가야 돼. 지금 저 사람들이요. 옛날에 무슨 총풍, 북풍, 그 다음에 유신. 그래, 다 짚어보자고. 근데 사실은 이 청풍, 북풍은 검찰 수사로 다 결정이 났었고요. 다 예. 드러났으니까 그거 하자면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대북 송문까지 합쳐서 묶어서 한 3개월짜리 국정조사하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박 대통령 그 북한 방문부터 해가지고 박지원의 대북 접촉 다 한꺼번에 다뤄보자. 그러니까 이게 더 크게 더 승부를 걸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대충 말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진실 게임에 관한 명예훼손이나 논리 규명에 대한 법률적인 어떤 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는 누구 말이 더 상식에 가깝고 누가 더 이해관계가 없이 말을 했고 누가 더 이렇게 말 변경하거나 말장난을 치지 않았는가를 보고 진실성을 보통 손들어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진실성이라는 것이 신이 아닌 이상 그때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은 상황은 어떻게 밝히겠어요? 그러니까 자료나 말이나 내용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해관계로서 이런 글을 썼느냐, 송민순이. 문재인이 정말로 그 이 일이 터진 다음에 뭐라고 발언해왔느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평소 대북 관련해서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걸 다 종합해보면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라고 그렇게 손드는 거 아닙니까? 끝났죠. 그 부분 대해서는. 예. 그 진짜 지신이 아니면요. 예. 가장 먼저 문재인 씨가 송민순 고소고발 들어갔겠죠. 당연히. 예. 고소고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결론이 난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요. 자, 이 문제는 신속히 이 검찰이 배당을 해서 수사에 착수를 하고요. 또 문재인 대표 진영에서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말장난을 할 게 아니라 송민순 전 장관을 고소 고발을 해서 끝을 봐야 되고요. 새누리당은 제발 신중하고 논리적인 사람들만 여기에 앞장서서 이 진실이 규명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변 대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늘 그 야당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이 정말 실망스럽지만 야당 정권 넘어가는 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터진 겁니다. 그게. 예. 뭔가 걸리거든요. 네. 대한민국이 과연 유지될까 이 사람들 정권 잡았을 때. 그래서 지금 사실 전 유승민 의원이 가장 핵심을 짚었다고 봅니다. 대통령 되면 당신 또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다 물어볼 거 아니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거기에 아주 구체적인 증거가 상대편이 아닌 그쪽 팀에 있었던 사람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건 파장이 NLL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진상규명도 그거보다 훨씬 더 쉽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완전히 판을 바꾸자. 이제 더 이상 이런 북한 김정은 세력에 꿰어있는 야당도 무너질 거니까 반대로 그런 야당 때문에 기대서 버티고 있던 그 허접한 썩은 보수도 같이 무너질 수가 있다. 이 사건으로.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와 시민사회판이 대지각 변동이 되는 그 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우리는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도요. 여건이 이 문제에 대한 규명을 요구하는 만큼 수용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로가요. 모든 사안을 국민들 앞에 올려놓고 국민적 판단을 구했을 때 국민들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누가 더 나쁜 놈인가 결론이 나오지 저는 그 나올 거예요. 왜냐면 야당이 지금 버틸 만한 게 최순실밖에 없어요. 지금 거의 최순실이라는 게 100번 나오거든요, 기사에. 예. 최순실 하나 붙잡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용해주지 않으면요, 이거 안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또 최순실이하고 퉁치게 이렇게 가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10원짜리를 갖고 100원짜리로 바꿔먹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 까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자, 변 대표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